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산업과 모멘텀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종민 소장님은 또 오랜만에 자리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 공약주 칩셋미디어가 언급해주신 이후로도 굉장히 잘 가가지고 오늘 종목들도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또 반종민 소장님의 뷰가 녹아든 4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T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ST팜은 최근에 혈액암 신약 원료 수주 600억 돌파를 통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존의 중국 업체가 공급을 하던 물량을 ST팜이 대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앞으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소식에서 나온 바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추정으로 미국의 바이오텍의 제로네, 인메텔, 스타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레몬레인을 가져왔습니다. 이 레몬레인은 연간 흑자 전환이 이번에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매출액이 101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 때 독일 원작 소설을 기반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리고 마에스트라, 그리고 이영애의 주연 드라마인 필하모니아 등에 이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KH바텍인데요. 이 KH바텍은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폴더블 폰 점유율이 점차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경쟁으로 인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개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삼성전자 등의 주요 고객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힌지를 U 타입에서 물방울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갤럭시 5, Z 플립 5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BL 바이오를 가져왔는데, ABL 바이오는 오는 5일부터 개최되는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그러니까 바이오 USA의 개최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두 종목, 콘텐츠에서 한 종목, 그리고 KH바텍 폴더블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바이오가 두 종목이에요.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바이오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6월 달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좀 수급 유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아스코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이슈만 끝나면 사실상 좀 모멘텀이 소멸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5일부터 또 열리는 바이오 USA가 또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수급이 유입이 굉장히 좀 상당히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유럽과 관련된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고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일정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면은 반등의 좀 지속성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좀 많이 답답하셔서 이거 좀 비중 줄이고 반도체나 2차 전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계속 홀딩 전략에 유효할까요? 아니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 좀 포트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더 구체적인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4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HPSP도 너무 지금 흐름이 좋아요. 지난주에 리뷰 한번 다시 해주셨는데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4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는 전혀 양극재에 비해서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터리 원가단에서 15%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레포트도 안 나오고 사실 전혀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소위 말하는 배터리의 시장 성장률, 양극재의 성장률, 그다음에 일반 음극재, 기존에 쓰던 흑연 음극재의 성장률을 압도하는 실리콘 음극재 연평균 성장률만 앞으로 향후 5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연평균 성장률은 곧 이제 그 캐펙스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숫자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가장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는 시장은 2030년까지 역시나 미국이 가장 커지고요. 미국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란 단일 아이템이 55%씩 성장하니까 좀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화장품 관련돼서 이 사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보다 이 뒤에서 위탁 생산하는 제조 개발 회사 OEM 회사가 훨씬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그 대형 화장품하고 비교해서 주가가 아웃퍼폼했거든요. 그 차이는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영업이익이 50% 넘게 줄어든 이유가 대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높고 반면에 이런 ODM 개발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북미와 유럽에도 진출하고 동남아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를 그 국내 브랜드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그 각 국가별 로컬 브랜드를 고객으로 맞으면서 굉장히 중소형주가 일본, 미국, 동남아 등 비중국을 공략하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이 압도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JYP, YG, SM 하이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 네, 엄청납니다, 좋아해서. 지금. 네, 그 앨범 나오는 것마다 히트를 치거든요. 5집도 대박을 쳤는데 6집에서 지금 빌보드 4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그리고 초도 물량이 118만 장이 팔렸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메인 차트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 자체로 여자 아이돌 중에 4위입니다. 118만 장이 팔렸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굉장히 글로벌 아티스트로 이제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 총 6개 차트에서 지금 계속 다 최상위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튠즈 앨범에서도 전 세계 18개 지역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6집이 미니 6집 앨범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감을 가질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입니다. 지금 네 종목이 사실 다양한 업종으로도 가져오지만 탑픽 중은 하나지만 네 종목 다 탑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엄선해서 가져오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장중에 클래시스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는데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역시나 글로벌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시장만 아직 진출을 못했고 브라질에서 꾸준히 연간 100억 이상씩 매출이 나오고요. 브라질 외에도 동남아시아, 당연히 일본 시장은 공략했고요. 그다음에 태국, 심지어 러시아, 호주까지 슈링크 유니버스 신상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침투율 자체로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체 마진이 50% 되는데 그중에 특히 소모품 마진 한 57%까지 나오는데 소모품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1년 정도 이제 장비를 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장비 1년 깔면 소모품 매출은 보통 3년 가거든요. 3년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게 올라오는데 지금 해외 소모품 매출 비중을 보면 40% 미만이어서 국내 소모품 매출이 최대 80%에서 85%까지 깔리니까 그때까지 2배 정도의 소모품 매출이 성장하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 오시는지 또 다양한 섹터에서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지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네 종목 중에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화장품 하나, 그리고 엔터에서 하나, 뭐 미용기기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2차 전지 안에서도 대주전자재료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대주전자재료만 많이 빠진 건 솔직히 아니고요. 그것도 그 밸류체인별로 꼼꼼히 다 따져보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그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도 성장하지만 이 캐펙스 증가율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커버하는 그 증권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 없는 측면도 있고 심지어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적용하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차종이 그 포르쉐 타이칸 정도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차종이 확대돼야지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레포트도 나오고 실제로 실리콘 응급제 적용하는 차종이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 7종 이상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실리콘 응급제도 원래 기존에 3%만 섞었던 게 올해 말에 한 5% 정도까지 늘어나고 내년에 한 8%, 내후년에 15%까지 늘어나니까 실리콘 응급제를 섞는 비중 자체만 5배 이상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 전체 성장이 50% 넘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만 홀로 빠진 게 아니다. 충분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안에서 두 종목이나 바이오였거든요. 원픽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픽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암 항체 및 항암 그 약물 접합체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 동사가 하나그룹에서 보유하던 신약 파이프라인을 양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80% 이상이 R&D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순수 R&D 기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위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재무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231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있는데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임상 일상의 첫 투여에 수령한 마일스톤이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크게 좀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일스톤이 사실상은 약 1조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재무적으로 좀 매출적인 부분들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빠른 포인트는 동사가 5일 그 바이오 USA 그 참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또한 유럽의 그 유럽 종양 학회에 대한 관련된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10월까지는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8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전 거래일 기간 외인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아침에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ABL 바이오 구체적인 가격대도 좀 전략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그 현재가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은 24,300원으로 그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까지 모멘텀이 유효한, 일정 모멘텀이 유효한 ABL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 색조 화장품 선택하실 때 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양한 브랜드를 섞어서 쓰시나요? 저는 사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기보다는 색이 예쁘거나 잘 저한테 발색이 좋으면 선택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역시 그렇죠. 뭐 색조 화장품조차도 막 뭐 명품 그걸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CNC 히터 같은 경우가 색조 전문 ODM 위탁 오. 생산인데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소위 말한 핫한 뭐 레어부티를 포함해서 타르트 뭐 이런 회사, 그러니까 로컬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도 하지만 입생 로랑이라든지 로레알, 루이비통까지 다 골고루 다 합니다. 그래서 해외 웬만한 글로벌 브랜드는 다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전 카테고리, 그러니까 북미, 유럽, 중국, 뭐 아시아 글로벌 평균으로 연평균 상당하네요. 60% 성장합니다. 예, 굉장히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중국 캐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30% 이상 늘리고 하반기에는 임대 우리나라 가공 공장도 역시 캐파를 30% 이상 늘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2024년까지 캐펙스 증가율만 한 4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 비중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내년에 한 45%, 내후년에 한 55%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주가도 견조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적 관련돼서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완전한 고밸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K뷰티 아이덴티티를 북미하고 유럽에서 소위 K뷰티의 대표 앰베서더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색조가 100% 매출인데 그 색조 100% 브랜드 중에 60% 이상이 다 팁 제품이라고 립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립 제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좀 리오프닝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 단에서 한 40%씩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30% 성장이 나서 올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보니까 진짜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뭐 명품 화장품사를 비롯해서 로맨이라든지 뭐 3C 같은 스타일란다 같은 종목들까지 고객사가 다양한데 감성 코퍼레이션 예전에 의류 종목 안에서도 작은 종목 굉장히 가지고 오셔서 잘 갔잖아요. 이번에도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CNC 인터내셔널도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표 종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